자, 그래서 먼저 이기훈 애널의 레포트를 한번 보면, 중요한 것만 보면 2분기 매출이 Y2Y로 68% 감소, 그리고 차입금 확대를 통해 현금성 자산을 3천억 확보. 사실 되게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유상증자거든요. 유상증자를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 그러면 아주 크게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니까 그게 우려되는데, 현금성 자산이 많기 때문에 2년 정도는 충분히 버틸 수 있다. 2년 안에 코로나가 종식되면 유동성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호텔이 조금 좋았어요. 호텔이 좀 좋았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볼 건 없고요. 뭐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이것도 패스하겠습니다. 단지 알고 있는 건 지금 현재 매우 싸다는 점이고, 코로나 이거보다 더 나빠질 게 뭐가 있을까? 이미 2차 팬데믹도 지금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2차 팬데믹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 주가가 좀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마 그게 마지막 바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마 우려하시는 분들이 이때 다시 오는 것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는데, 이때 11,000원 깨졌을 때. 근데 그거는 시장이 붕괴되면서 망가진 거잖아요. 코로나라는 게 갑자기 생기면서 시장이 붕괴돼서 나온 거지, 지금처럼 우리가 이미 예측을 하고 있어요. 2차 팬데믹이 올 것이고 안 좋아질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을 때는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매도할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로 보면 매수하고자 기다리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파이자 백신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백신은 나올 것이고 코로나는 끝난다, 누구나 다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닥에서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겁니다. 자, 파라다이스 반기 보고서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파라다이스 워커힐이 있고 파라다이스 시티가 있는데, 입장객을 기준으로 본다면요, 코로나 이전에, 그러니까 2019년도를 볼게요. 2020년도는 좀 왜곡이 된 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입장객으로 보면 전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장객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매출 기준으로 보면, 이게 중요하죠. 매출로 보면,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놀라운 게 하나 나오는데, 입장객 기준으로는 되게 미미했던 파라다이스 시티 인천이 매출 기준으로는 1등이에요. 27%.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아주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보는데요. 파라다이스 자체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시장의 55.8%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 1등이죠. 자, 이 파라다이스 시티가 왜 중요하냐? 입장객 자체는 점유율이 11%밖에 안 되는 1등, 2등, 3등, 4등 하던 곳이, 지점이 왜 매출은 1등일까? 이 갬블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VIP 갬블러들. 공항이 옆에 있기 때문에 방문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물론 관광객들은 잘 안 가겠지만,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은 방문하기 어렵겠지만,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은 상대적으로 방문이 가까운 강남이나 힐튼, 워커힐 이런 데를 가겠죠. 하지만 정말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여행을 와서 방문하는 VIP,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카지노 때문에 방문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카지노 때문에 방문하는 사람들, 즉 단순한 한국을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국이 아니라 그냥 카지노를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카오나 필리핀에 카지노 때문에 방문하는 갬블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쪽 갬블러들은 관광을 안 하고 카지노 호텔에 머무르면서, 카지노 측에서 호텔을 제공을 해주죠. VIP들은 머무르면서 게임만 하다가, 24시간 게임만 하다가, 쇼핑도 물론 하겠지만 하다가 이제 3박 4일 이렇게 2박 3일, 3박 4일, 4박 5일을 하고 집에 돌아가거든요. 파라다이스 시티가 제가 볼 땐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이게 파라다이스 시티가 이 VIP를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다. 2018년, 2019년 만약에 정말 코로나만이었으면 이 점유율은 아마 한 30-40%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즉 그 얘기는 이 VIP가 꽤 많이 오고 있고, 이 VIP 영업을 잘하고 있다. 아마 지리적 효과도 크겠죠. 인천공항 내리자마자 바로 카지노로 직행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VIP가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이 VIP 영업이 되게 중요해요. 백화점도 마찬가지죠. VIP 영업이 중요하죠.
카지노도 이 VIP를 잘 잡느냐가 아주 핵심입니다. 카지노 사업에 있어서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 숫자는 지금은 물론 코로나로 떨어졌지만, 코로나만 사라진다면, VIP들은 계속 남아있으니까, 이 VIP들이 어디를 가겠어요? 이 VIP들이 다시 올 것이다. 그러니까 마카오를 규제를 하기 때문에, 마카오 규제의 반사이익으로 한국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물론 뭐 필리핀도 있겠지만 전편에 얘기했듯이 필리핀 멀어요. 비행기로 만든 게 상해나 베이징, 상해에 있는 부자들이 상해뿐만 아니라 중국 부자 워낙 많으니까 그런 쪽에 있는 중부지방, 동부지방에 있는 부자들이 필리핀 가려면 4시간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1시간이에요. 얼마나 가까운 참 큰 혜택이죠. 한국도 많은 사람들이 카지노를 가고 싶어 하는데 국내 강원랜드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거기 가보면 이게 카지노인지 시장인지 참 구분이 안 돼요.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뭐 사람도 바글바글하고 이 레저 아닙니까? 레저? 카지노는 레저입니다. 레저인데도 불구하고 이 딜러들이 손님을 응대하는 게 전혀 레저스럽지 않다. 완전히 도박꾼들 취급하는 거죠. 그 사회적 인식이 상당히 안 좋아요. 007 영화 보면 얼마나 멋집니까? 그 C가 딱 물면서 이 카드 깐다고 하는데 칩 딱 올려놓고 카드 까는 아주 여유롭게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 상상을 했는데 막상 강원랜드 가보면 야 이거는 뭐냐 이 돗대기 시장에 난장판에 그 레저는 하나도 아니고 정말 다들 눈들 충혈돼가지고 저도 강원랜드를 가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수트를 입고 정말 멋지게 이렇게 게임하는 거를 상상하고 갔는데 칩을 이렇게 딱 올려놓은 영화에서처럼 막상 가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뭔가 싶어서 거기에 대한 또 사회적 사람들의 시선. 그래도 손님인데 딜러들은 좀 손님을 어떻게 응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 보면은 다들 돈들 많이 잃어주고 오는데 음식점 가가지고 10만원어치 음식 사주면 이거 되게 왕처럼 대접받잖아요. 근데 가가지고 10만원 잃고 와도 전혀 왕 취급을 못 받고 100만원, 1000만원을 잃어도 왕처럼 대접을 못 받는 곳이 강원랜드죠. 그에 반해서 이제 다른 곳 해외는 가면은 정말 왕처럼 대접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카오를 가고 있죠. 마카오를 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마카오가 너무 가깝기 때문이죠. 그리고 거기에 갬블할 수 있는 호텔 카지노들이 많다는 거, 초이스가 다양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갈 수 있는 게 필리핀 아니면 좀 멀리 간다 그러면 라스베가스인데 너무 멀고 거기는. 그래서 가장 마카오를 많이 가는 이유는 지리적 위치가 크다. 그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제 마카오를 규제를 계속 한다면 한국이 대안이다. 그리고 마카오보다 한국은 또 가까우니까 상해에서 마카오 가려면 한 3시간 걸리는데 3시간 반? 3시간 정도 걸리는데 한국은 1시간이면 온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 VIP, 아까 전에 VIP 얘기를 했었는데요. VIP 영업이 중요하다. 매출을 보면요. 그러니까 매출이라고는 안 하고 드랍액이라고 하는 거죠. 드랍액은 이 손님이 얼마나 이제 돈을 칩으로 받고 왔느냐 이제 나온 건데 드랍액으로 보면 매출에서 VIP가 78%입니다. 이 보고서는 2017년 4월달 보고서인데 이때도 파라다이스 주가가 15,000원일 때 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고점 갔다가 이제 떨어졌을 때 그때 주가거든요. 그때 2017년도 그때 15,000원 할 때 파라다이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신한금융투자 보고서인데요. 이때도 보시면 나와 있지만 국내 대부분의 외국인 카지노가 그렇듯이 파라다이스 시티도 80% 이상의 드랍액
드라백은 VIP 고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나와 있죠. 예, 거의 비슷합니다. VIP가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80% 됩니다. 저 당시에 VIP 수요가 3년간 정체되어 있었다. 저 당시에 저게 좀 문제였었던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좀 달라졌는 게, 저 당시에는 인천으로 와서 다시 이 시내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귀찮거든요. 마카오 가면요. 마카오 가면 공항 내리자마자 한 10분이면은 마카오에서 가장 가까운 카지노는 시오딘데, 마카오 공항에서 그 시티 오브 드림까지 택시를 타면 뭐 한 10분도 안 걸립니다. 예, 바로 그 옆에 뭐 베네시안도 있고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게 사실 상당한 경쟁력이다. 왜냐하면 갬블러들은 이 게임에 이 중독된 사람들은 시간이 생명이고, 공항 내려서 1시간 동안 가는 거를 상당히 번거로워합니다. 그래서 파라다이 시티가 이제 생긴 건 어떻게 보면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VIP를 보면, 국적별로 보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중국인들이 이제 21.9%예요. 2019년도에는 중국인들이 더 많았었죠. 26%.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줄어들었고, 그리고 일본인들이 24.5%인 게 눈에 뜹니다. 일본인들이 24.5%. 일본인들도 코로나 이전에는 35%. 사실 일본인들이 더 많았네요. 일본인들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중국인들. 그리고 기타 31%. 그 메스가 좀 많이 늘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일본하고 이제 화해 제스처를 많이 보여주고 있죠. 일본하고 관계를 좀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기본적으로 중국하고도 사실 관계를 되게 중시했었었죠. 아마 문재인 정부 정권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 기조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중국몽 그걸 계속 이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일본과 관계도 회복을 하려고 한다. 스가가 취임한 이후로 화해 제스처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진핑이 한국에 온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아주 획기적인 거거든요. 시진핑이 온다. 이 얘기는 일반인들도 한국의 방문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도 회복이 된다면 더 많은 일본인들이 올 수 있겠죠. 물론 이 갬블하는 사람들은 그 관계와 상관없이 옵니다. VIP 고객들은 옵니다. 코로나도 끝나서 격리만 없다면 VIP 고객들은 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VIP 플러스 매스까지 늘어나는 것이죠. 만약에 관계가 회복된다면요. 일본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VIP는 고정적으로 수요가 있으니까 올 것이고, 거기에 매스 고객까지 올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 종목을 좋게 보고 있고요. 카지노가. 그래서 카지노는 여행주와 틀리게 좀 접근을 해야 된다. 여행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는데요. 카지노는 해지되는 순간, 코로나 해지되는 순간, 조금 격리가 완화되는 수준. 지금은 제일 걱정되는 게 입국하고 출국하고, 입국했을 때 2주간 격리잖아요. 그것만 완화되면, 그리고 비행기만 정상적으로 교류한다면, 매출은 확 늘어날 것이다. 여행주보다 더, 오히려 면세점보다 더 빠르게 반등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수요는 없어지지 않았거든요. 이 수요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 격리만 해제되면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장점입니다. 아마 이제 다음 주에 이제 3분기 실적이 나올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 이제 분기 보고서가 나오면 다시 한번
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 그 부분들 좀 보완해서 다시 영상을 업로드를 하도록 할게요.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